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명태균 파문,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육성 파문, 이렇게 해야 될지, 이제 그만큼 그 명태균 또는 뭐 일부 정치인 혹은 김건희 여사, 이런 차원에서의 문자 육성, 이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 시절이 됐든 현직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그 육성 녹음이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됐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정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그 육성 녹음 내용이 본인의 그 칼칼한 목소리가 전해주는 내용이 공간 위에서 들고 왔다. 김영선이 경선 과정에서 고생을 했다. 거기서 경선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 공천을 주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 이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일단은 그 내용이 주는 그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설마 대통령이 그랬겠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자기 남편 대통령 선거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뛰다 보면 가서 선을 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대부분 모르는 일이었을 거고, 대통령이 거기까지 그랬겠어.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다 이루어졌겠지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이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육성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정치적인 행사장에 간다든지 또는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장에서 나온다든지 뭐 이럴 때 기자들이 얼른 한동훈 대표를 애워쌉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거의 피하는 법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얘기를 해주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기자들이 다가오면 마다하지 않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대통령 육성 녹음 파문이 터지는 직후부터 일절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의도된 침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한동훈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로 4월째 침묵을 이어가자,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시청자들과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몇백 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민주당엔 제3자가 봤을 때도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시절에 통화를 했다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현직이 됐을 때는 통화를 안 했을 것인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통화가 일절 없을 것인가? 아니면 그 뒤로도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는 또 어떤 내용일 것인가? 그런 통화가 있다면 그 통화의 녹음 파일은 남아있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계산에 넣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 참 기자들의 질의응답 어디를 가든 피하는 법이 없었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2020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녹음 공개한 뒤로 지금은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당대표 회의실로 그냥 쏙 들어갑니다. 별도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언급을 한다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지금 모처에서 극히 제한된 숫자의 참모들하고 함께 전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권의 핵심 인사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은 뭐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명태균도 떠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강혜경이라고 이제 명태균의 측근이었다가 나중에 김영선 보좌진이 됐던 강혜경 이번 국감장에 와서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그 여성도 그렇고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뭐가 진행 중일 것인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제 이 부부가 제일 이 전모를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 두 분하고 관계된 것만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분들한테 가서 그 전모를 다 털어놓으세요 라고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건의 전모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한 대표가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날 명태균하고 전화를 하게 된 경위가 뭐냐. 지금 밝혀진 통화 녹음은 17초 분량인데 17초만 통화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몇 분 동안 통화를 했을 것인가 5분 동안 통화를 했다면 5분 동안 통화의 전 내용은 무엇일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9일 말고 그 이전, 그 이후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통화 녹음이 존재할 가능성 뭐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시간을 갖고 전모를 파악할 때까지는 일단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명태균 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명태균 씨를 협잡군이다. 원칙적으로 대응,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참모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내외와 명씨와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주면 그래야 한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당원들 전체 당 현직 의원들 당 지도부가 적극 대응을 할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뭘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렇다 할 내용을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 선뜻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이든 했다가 추가 폭로가 나오면 낭패를 당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마저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사태 파악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태 파악을 면밀하게 이제 마친 다음에 오늘 월요일부터 명태균 사태, 대통령 육성 녹음 파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명태균 씨와 직접 엮여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등등을 통해서 23명, 26명 정치인 명단들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한 뒤에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